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두 번째 썰 여러분들 뭐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다들 아시잖아요. 재테크는. 재테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재테크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재테크 단어 모르는 사람도 설명드릴게요. 재테크가 뭐냐 하면 한자의 돈 재자하고 영어의 테크놀로지의 그 테크가 합쳐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돈 모으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재테크 얘기하면서 이게 어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한자 돈 재자에 영어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테크놀로지의 그 테크, 기술이죠. 그러니까 돈 모으는 기술을 쉽게 말해서 돈 모아서 부자 되는 그 기술을 이제 재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통칭한 게 다 재테크예요. 뭐 주식도 재테크가 될 수 있고 부동산, 부동산 주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저축. 옛날엔 저축이었지만 지금 뭐 저축해가지고 뭐 재산을 불리기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좀 살면서 많은 걸 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요.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죽을 만큼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뭐 죽을 고비를 한번 겪었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아파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쓴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장기 치료 해본 적 없다. 뭐 감기 같은 거 말고요. 감기 같은 거 말고. 저는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쪽팔리긴 한데 요로결석을 네 번이나 겪은 사람이 요로결석. 호야님 있다고요? 요로결석이 어떤 병인지는 아십니까? 남자분들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특히 겨울에 많이 걸립니다. 아,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많이 걸리지. 요로결석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시면 좋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고황장이 굉장히 심한 병이죠. 요로결석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변이 나올 때 그 소변 나올 때 우리가 보면 양쪽에 관이 있어요. 그 콩팥을 지나서 이렇게 콩팥 지나가고 양쪽에 좌측 우측의 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통하는 관을 통해서 한쪽에 모여서 이제 줄기가 한쪽에 모여가지고 이 소변을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기다란 양쪽에 있는 관을 요로라고 합니다. 요로. 그러니까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요로라고 불러요. 그럼 쉽게 말해 요로 결석은 뭐냐? 그 요로라는 그 길 자체에 결석 덩어리, 그러니까 결석이 뭐냐 하면 우리 칼슘 덩어리예요. 칼슘. 칼슘 덩어리가 이게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되는 게 있는데 흡수가 되지 못하고 덩어리 이게 찌꺼기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소변을 배출이 되는데 근데 그게 소변을 배출되지 않고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이게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덩어리 돼가지고 그 요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막아버려서 소변도 안 나올 뿐더러 그 요로와 직결되어 있는 모든 장기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콩팥에 대한 콩팥 신장이죠. 그 신장 통증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병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통증 강도가 총알을 맞았을 때 총알이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면 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출산의 그러니까 그 통증의 강도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보통 불에 탔을 때 강도가 제일 통증이 가장 심해요. 그만큼은 아닌데 출산보다 위에 있어요. 산모도 출산하는 것보다 통증이 위에 있어. 감이 잡히십니까? 출산의 공통보다도 더 높게 설정돼 있어요. 요로결석이. 제가 작년에 한번 걸렸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그거 걸리면요, 뭐 만사가 괴로워요, 그냥.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아픕니다. 다리, 무릎, 슬개골 뼈가 완전히 산산조 가서 모형뼈 이식 수술했다고요? 결석도 유전이냐? 유전적인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전적인 성향도. 보통은 물을 많이 안 먹어서 화장실 안 가고 물 많이 안 먹으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소변을 통해서 그런 찌꺼기 같은 걸 자주 배출해야 되는데 귀찮고 하다 보니까 물 안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변도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방치해놨다가 이제 안쪽에 이제 쌓이고 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도 그 병 걸려서 시겁했습니다. 굉장히 시겁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큰 병이나 아니면 뭐 상해를 당해가지고 정말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몸을 심하게 아파봤다거나 내가 상해를 당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곤란해가지고 병시 신세를 꽤나 오래 져가지고 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씻지도 못하고 호연이 엄청 힘드셨겠네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뼈 붓고 이제 뭐 재활까지 한다고 치면 거의 몇 달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변도 못 봐요 저거는. 옆에 누가 있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예, 건강이라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살아요. 안타깝게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8개월 동안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근데 살면서 관가해버립니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살면서 까먹거나 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아직 젊으니까. 아니면 우린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아직까지 크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야님도 아시겠지만, 호야님도 이렇게 내가 이제 뼈 다치기 전에 이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야. 나 뭐 아직 젊은데, 나 아직 그렇게 뭐 크게 죽을 만한 뭐 큰 병 걸린 것도 아니에요. 큰 병 걸린 적도 없어요. 내가 뭐, 어? 나 건강하다니까? 근데 막상 다쳐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막상 그 병동에서 8개월 동안 생활해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몸이 아프니까 돈이고 나발이고 진짜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젊었을 때 이거 건강관리 해야 돼. 젊었을 때. 자, 이제부터 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하면 벌어놓은 돈 다 까먹습니다. 왜 있잖아 여러분. 뭐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뭐 폐암이나 뭐 간, 뭐 이런 병 걸리잖아요. 물론 보험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근데 보험이 이게 다 커버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이 뭐 시위보험 넣어가지고 암보험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보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비껴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험이 보시면 여러분들 약관 같은 거 보시면 암보험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암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간 암들이 있어요. 그 피해간 암들 중에 걸리면 보험 적용 못 받는 거예요.
보험도 웃긴 게 뭐냐 하면 뭐 CDB 이런 거 있어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비껴나가는 것들. 보험 적용을 안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니면 뭐 보험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일을 못 해요. 제가 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 경험은 아닌데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그 벌어놓은 돈 있죠. 뭐 수술비나 이런 걸로 돈 다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그런 거 막 집 팔아가지고 아니면 뭐 은행에 빚져가지고 아니 누가 돈을 빌려가지고 수술비 받고 막 이런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제 저도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중요성을 누구나 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보면 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수술비 없어가지고 어, 병실 빼거나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직도 허다합니다. 특히 크게 다치면 손해가 막심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산업재해를 하더라도 여러분, 뭐 산업재해 같은 거 해가지고 일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이게 재해가 될 수도 이게 한 산재가 인정될 수도 있고 산재가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산재가 이제 돈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다쳐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크게 다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 비슷한 일을 하기 겁나는 것도 있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번 세게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라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일을 고용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뭐 세게 다치고 뭐 해버리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안녕 오늘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부담돼가지고 일을 못 시킨다는 거. 그러면 이제 벌어놓은 돈 다 까먹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막 돈 얼마 더 벌려고 했다가 막 큰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벌어놓은 다 까먹는 거예요. 특히 뭐 암 걸리고 암문이나 아니면 뭐 불치병 같은 거 걸려버리잖아요.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아파버리면 집안 희청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한 사람이 심하게 아프잖아요. 집에서 막 갑자기 가족원 중에 한 명이 심하게 아파버리면 집안 희청거립니다. 여러분들 보면 왜 그런 거 많이 봤죠? 왜 TV 같은 데 보면 왜 자선 모금 같은 거 프로그램 사랑의 게스트나 보면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파가지고 오래 아파가지고 그 병원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왜 방송에 와가지고 호소하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건강을. 저는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1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나이 들면 무시 못하는 게 병원비 지출입니다. 병원비 지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노년 되면 돈이 왜 그 생활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지 아세요? 병 아픈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은 60대 이제 뭐 노인이 되고 70대 어르신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제 팔팔하고 그 젊었을 때 어떤 그런 체력이나 어떤 그런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제 60대가 됐는데 거의 막 진짜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픈 데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골병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병원 가면 그냥 뭐 약 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갈 때마다 이제 뭐 MRI 찍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해야 되는 건 돈이 굉장히 많이 깨지는 거죠. 왜 보험 같은 것도 한 번 할 때 이제 보험 적용 되다가 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보험 적용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설령 나이를 먹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가 먹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먹게 돼 있거든요. 젊음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30대였던 사람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관리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히 갈립니다. 왜 젊었을 때 막 뭐 건강관리하고 술, 담배하고 막 늦게까지 술 마시고 운동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 있죠.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한 우리가 한 30년 지나잖아요. 그래서 흰머리 나고 오래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차이 굉장히 얼굴 액면가나 건강에는 차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보다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린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자,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자, 우리는 좋든 싫든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럼 100세 산다는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보면 돼. 지금 우리가 80세 넘어갔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 여자분들 85세까지 갔잖아요. 그건 현재 지금 어르신이 됐을 때 그 나이이고, 우리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뭐, 지금 80년대, 90년대부터 2080년, 90년까지 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년에 접었을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아프면서 어떻게 생명 연명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이거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노인 엄청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엄청 많아지고 하면 나라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굉장히 낮지만 노인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과연 이걸 다 챙겨줄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나라에서 뭔가 해주기 전에. 왜냐,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챙기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재테크도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몸 아픈데 어떻게 재테크합니까? 재테크하려면 가장 기본이 뭔가요? 직장을 다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 안 벌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돈 벌 수 있나요? 뭐 주식 같은 거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일하는 거잖아요.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뭐 재택근무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와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내 근무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무원 같은 거 그 철밥통 들어가도 철밥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일하다가 뭐 재해나 부상 당해가지고 복직 못하면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권 면제고 잘립니다. 그 휴직 기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그 회복이 안 되면 잘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도 이제 중간에 쪽나는 거죠. 철, 많은 사람 철밥통을 하고 있는데 철밥통은 내가 그 다니면서 중간에 아프거나 뭐 사고 치거나 비리 같은 거 안 저질렀을 때
그때 얘기지. 무조건 철밥통이래 무슨.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라면 노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몸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재테크할 수 있고 내 직장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일자리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젊으니까 건강하다고 믿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몸이 아파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비레스님. 제가 하는 말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뭐 병원 아파가지고 몸 제대로 못 움직여가지고 병원에 졌다거나 아니면 진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몸이 당장 하루 종일 아파도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며칠만 아프면 그냥 지옥이죠. 근데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살아봐요. 그게 사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당장 그 순간도 힘든 게 사람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제대로 아팠다가, 제대로 심하게 아팠다가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회복되잖아. 그러면 사는 게 굉장히 감사해져요. 사는 게 굉장히 감사해져.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여요. 그때 제가 여력에서 이제 그 채석술 받고 빠지고 하니까 뭔가 그냥 특별할 거 없는 그런 날인데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그 돌멩이 하나 없어지니까 진짜 반대로 그 돌을 못 빼가지고 계속 몸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계속 지옥이야 이게 사는 게. 여러분 왜 보면 왜 병원 다큐 같은 거 보면 왜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일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고통인데 하는 사람 얼마나 지옥이가. 평소에도 아픈데 항암 치료하면 더 쓰고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거 매번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암을 극복하시고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암 같은 거 이제 완치 판정까지 가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게 당장 며칠이 힘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힘든 건데 수많은 것도 참아갖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서 완치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도 이거 걸릴 거라 예상하고 가는 걸까?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질병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하실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암이라는 게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질병에 걸리기 전에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꼭 사람이 웃긴 게 걸리고 나서 후회를 해, 걸리고 나서. 근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고 나서 이제 건강 지키겠다 그래. 아프기 전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기 전에. 뭔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몸이 상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지켜야겠다. 그러면 좀 많이 늦었다는 거지. 그런 조짐이 보이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된다는 거죠. 병원 의사분들도 얘기합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정도로까지 와가지고 이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병을 완전히 악화되는 건 어떻게 의사분들이 명의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 버는 거 좋아요. 우리가 돈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해서 몸을 혹사하지 마시고,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거 적당히 하세요. 특히 특히 여러분한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과음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소주 많이 드시고 병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간, 지금 젊을 때야 간 버티겠지만 특히 남자들 간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나이 먹어서 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젊으니까 괜찮아, 뭐 해장하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돼가지고 내가 이제 조심해야겠다 하면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절주하시고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젊을 때 건강 지켜야 됩니다. 젊을 때 건강을 지켜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